자,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이건설의 전자입찰교육원 이용재 강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2024년이 좀 다 가가고 우리가 2025년을 좀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제 2025년도에는 좀 낙찰을 좀 잘 받아보자는 의미에서 우리 구호를 같이 외치고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 건데 괜찮으신가요? 그러니까 어르신데 가셔야 됩니다. 자, 오른손 준비하시고 제가 낙찰하면 크게 화이팅하고 시작하도록 할 건데요. 화이팅 크게 외치시면 낙찰 많이 되지 않을까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낙찰하면 화이팅 해주시는 거예요. 해보겠습니다. 자, 낙찰! 화이팅! 박수 한번 해볼까요? 좋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적격심사에 대해서 우리 1시간 동안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221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교재랑 메모하시면서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적격심사라는 것은요, 먼저 우리 1995년도에 도입된 게 바로 적격심사라고 하죠. 근데, 1994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어떤 큰 또 무언가가 또 무너지죠? 뭐가 무너지죠? 94년도에. 어떤 큰 다리, 성수대교라는 큰 다리가 무너지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이때 원인을 확인해보니까 부실공사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성수대교가 붕괴가 되고 다음 8개월 만에 또 우리나라에서 또 엄청 큰 또 무언가가 무너지죠. 이게 뭐예요? 삼풍백화점이라는 것이 무너지게 됩니다. 또 원인이 뭐야? 라고 원인을 확인해보니까 부실공사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다리와 백화점이 무너진 원인에 대해서 파고파기 시작했습니다. 파고파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결론이 딱 한 가지가 나오게 되죠. 그게 바로 최저가 낙찰제라는 건데요. 그때는 금액만 가지고 낙찰자를 결정했지만 업체의 경쟁이 과열되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 경쟁이 계속 금액이 계속 낮게 쓰기 시작했죠. 그래서 있어서한데 부실공사라는 것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격심사라는 것이 도입이 되었는데요. 자, 앞에 보시면 4개 업체가 각각의 금액으로 투자를 했는데 발주처에서 개찰 결과가 공개가 되면 예가와 낙찰 하한가가 발표가 되잖아요. 근데 예가 위로 쓰면 어떻게 되죠? 예가 초과로 탈락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낙찰 하한가 밑으로 금액을 쓰면 탈락되죠. 그래서 1순위가 되는 조건이 뭐 어떻게 되죠? 낙찰 하한가와 금액이 똑같거나 낙찰 하한가 바로 직상인 업체가 1순위가 되는데요. A 업체부터 적격심사를 평가를 받는데 적격심사를 평가를 해보니까 떨어졌대요. 그럼 어떻게 되죠? 2순위, 그죠? 2순위가 통과했다. 그럼 2순위가 낙찰자가 되고 계약을 맺는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1순위가 아닌 업체도 낙찰자가 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근데 많은 교육생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강사님, 저 1년 동안 2순위를 15번이나 했어요. 너무 짜증나요.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1순위에서 2순위로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거의 안 넘어간다라는 거죠. 1순위가 거의 낙찰자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격심사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우리 적격심사라는 것은 언제 계산하는 것이 적격심사일까요? 1번 투찰하기 전, 2번 개찰 후. 몇 번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죠? 적격심사라는 것은 1순위부터 평가받는 거니까 개찰된 이후에 계산하는 게 적격심사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적격심사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언제 계산하는 거다? 투찰하기 전에 계산하는 것이 바로 적격심사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적격심사 교육 때 우리 업체가 투찰하기 전에 만점을 받을 수 있냐 없냐를 빠르게 계산하는 방법을 알기 위해 모셨다. 이런 것도 잘 목적으로 잘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15개의 복수 예비 가격이 만들어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 발주처에서 기초금액이 입력이 되죠. 기초금액 1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사정률 범위, 조달청은 사정률 범위가 몇 프로죠? 플러스 마이너스? 둘 중에 하나 있는데 2%나 3% 둘 중에 하나 있는데 2%입니다. 자, 기초금액 100만 원에 조달청 2%를 적용하죠. 그럼 102만 원에서 98만 원이 됩니다. 이 범위를 어떻게 하죠? 15개의 구간으로 나누죠. 그 다음에 각 구간에서 임의 금액을 하나씩 무작위로 산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번호를 1번부터 15번까지 이렇게 부여하지 않고 실제로는 번호가 무작위로 번호가 부여가 되죠. 이게 바로 15개의 복수 예비 가격인데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각 구간의 범위가 정해져 있을까요? 안 정해져 있을까요? 각 공고마다 15개의 복수 예비 가격이 만들어지는 구간의 범위가 이 각 구간의 범위가 정해져 있을까 안 정해져 있을까요?
정해져 있다. 그렇죠? 그럼 이 범위를 1구간은 어디부터 어디까지고요, 2구간은 어디부터 어디까지고요, 3구간 어디부터 어디까지고요. 이 구간의 범위를 발주처에서 공개를 해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그걸 해줬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입찰이라는 것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입찰은 로또야, 입찰은 운찰이야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개된 자료를 보시면서 뭘 해볼 수가 있냐면 낙찰의 확률을 높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조달청 같은 경우에는 정해졌죠. 어떻게 정해졌어요? 기초금액보다 큰 복수효과가 몇 개 만들어져요? 7개 만들어지고, 기초금액보다 작은 복수효과가 몇 개 만들어져요? 7개 만들어지고, 하나는 랜덤입니다. 랜덤. 크거나 작거나. 근데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가 몇 개? 7개. 작은 게 몇 개? 8개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업체들이 투자하는 걸 잘 보시면 지자체 공고, 보통 업체들이 중앙에 많이 몰려있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지자체 공고를 잘 보시면 업체들이 보통 어디에 몰려있냐면 마이너스에 보통 몰려있죠. 왜? 거기서 뭐가 많이 나오니까. 낙찰 사정률이 거기서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그냥 보실 때, 그냥, 운찰이구나, 이렇게 로또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확률을 높여갈 수 있다면 계속적으로 확률을 높여가지고 투자하시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15개의 복수 예비 가격을 어떻게 하죠? 암호화 처리하죠. 암호화 처리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보시는 이거 보셨어요? 없는 거네. 이거 보셨어요? 추천번호 선택하면? 여기서 몇 개 선택하죠? 2개씩. 근데 한전이나 가스공사나 마사회 같은 경우에는 보통 4개씩 선택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15개 중에서 2개 우리가 찍는데 이 화면에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있어요.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근데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입찰은 15개 중에서 2개 뭐 찍을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뭐가 중요한 거예요? 사정률을 어떻게 우리가 분석할까? 확률 높은 사정률을 어떻게 우리가 뽑아낼까?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립니다. 15개 중에서 2개 선택하시고 전송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투차례 종료가 되는데요. 15개의 복수 예비 가격 중에서 선택을 조금 많이 받은 복수효과가 있을 것 같고 선택을 조금 덜 받은 복수효과가 있겠죠? 15개의 복수 예비 가격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을 받은 복수효과 몇 개 뽑죠? 4개 뽑습니다. 4개. 4개의 이름을 뭐라고 하죠? 추첨 가격이라고 합니다. 이 추첨 가격을 어떻게 하죠? 평균 내죠. 산술 평균하게 되면 뭐가 만들어지죠? 다 아시죠? 맞습니다. 뭐가 만들어지죠? 추첨 가격 산술 평균하게 되면 많이 들어보셨던 예정 가격이라는 것이 만들어지죠. 예정 가격. 줄여서 뭐라고 하죠? 예가. 예정 가격은 별명이 하나 있어요. 별명이 뭐냐면 낙찰 상한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낙찰 상한가 위로 금액을 쓰면 어떻게 된다? 탈락되는 거예요. 탈락. 예가에다가 뭘 곱하면 낙찰 하한가가 만들어져요? 바로 투찰률 들어보셨죠? 87.74, 86.74 들어보셨죠? 투찰률 곱하게 되면 낙찰 하한가가 만들어지고 낙찰 하한가 밑으로 금액을 쓰면 어떻게 된다? 탈락되죠. 그래서 우리 업체가 순위를 받으려면 낙찰을 받으려면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 사이 안에서만 순위를 받을 수 있고 낙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면서 이 범위를 뭐라고 해요? 낙찰 유효 범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순위부터 적격 심사를 평가받게 됩니다. 라고 해서 1순위를 다음 번호 뭐라고 하죠? 적격 1순위, 2순위를 뭐라고 하죠? 적격 2순위라고 명칭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은 적격 심사를 개찰된 이후에 계산하는 게 아니라 투찰하기 전에 계산하는 것이 적격심사이다라는 거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적격심사 평가 항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첫 번째 보시면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이런 말? 오늘 교재도 보니까 두 번째인가 보니까 시공능력 공시액이라는 말이 나오던데, 그죠? 이걸 줄여서 뭐라고 하죠? 시공능력 평가액 줄여서 뭐라고 하죠? 10평이라고 합니다. 적격심사 때요, 10평을 평가한대요, 10평. 10평을 왜 평가할까요? 한번 적어볼까요? 지금 펜 있으시죠? 적어볼까요? 이 10평을 왜 평가하냐면 공동도급시 평가입니다. 공동도급시 평가예요. 여러분들이 단독으로 참여한다면 10평 평가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겁니다. 언제만 평가한다?
공동도급으로 참여했을 때만 평가하는 항목이 바로 시평평가예요. 시평평가.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빈 공간에 한번 적어보실까요? 빈 공간에.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추정 금액이 100억인데요. 100억. 여러분들의 업체의 지분율은 80%입니다. 예를 들어서 추정 금액은 100억인데 우리 업체의 지분율은 80%다. 그럼 100억에 80%니까 몇 억이 필요하죠? 80억 이상의 뭐가 필요해요? 10평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업체의 10평을 실제로 확인해보니까 우리 업체의 10평은 30억이네요. 30억? 그럼 80%로 참여 가능한가요? 참여 불가능하죠? 몇 프로까지 참여 가능하다? 30%까지 참여 가능하죠. 이게 우리 업체의 최대 지분율이 되는 거죠. 공동도급 때 뭐 실적 보완하는 거, 뭐 경영 상태 뭐 중요하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지분율을 어떻게 산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공동도급 여러분들의 업체의 최대 지분율을 구하는 공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적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조달청은 추정가격 5억 이상일 때 평가하죠. 추정가격 5억 이상일 때 10평을 평가합니다. 최대 지분율 구하는 공식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업체 10평입니다. 업체 10평 나누기 추정 금액 곱하기 100 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조달청은 추정 가격 5억 이상일 때 10평 평가를 합니다. 적어보세요. 업체 10평 나누기 추정 금액 곱하기 100. 이 바로 여러분들 업체의 최대 지분율을 구하는 공식이고요. 지자체입니다. 지자체는 추정 가격 30억 이상일 때 평가하고요. 30억 이상일 때 평가하고 적어볼까요? 업체 10평 나누기 입찰 금액 곱하기 100 하십니다. 다시 한번 지자체는 30억 이상일 때 평가합니다. 업체 10평 나누기 어떤 금액? 입찰 금액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최대 지분율이 나오죠. 공동도급할 때는요, 무조건 우리 업체의 최대 지분율, 상대 업체의 최대 지분율을 확인하셔서 100%가 넘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립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예를 들어서 부산 안에 있는 업체들은 이 공고에 단독으로 참여할 수 있다면 단독으로 참여할 수 있어요. 근데 부산 밖에 있는 업체분들은 뭐 경북, 경남, 뭐 대전 뭐 이런 업체들은 무조건 부산에 있는 업체를 끼고 들어가야 돼요. 그걸 뭐라고 하죠? 지역 의무 공동도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볼게요. 이렇게 공동도급으로 공고에 참여하니까 뭘 평가해요? 10평이라는 것을 평가를 하겠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지역업체, 부산에 있는 지역업체에 필요한 10평이 얼마냐면 60억이 필요해요. 60억. 근데 이 부산 업체에 10평을 확인해 보니까 20억이 있네. 20억.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평 평가를 하면 탈락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자체 기준서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런 내용이 있죠. 지역의무 공동도급의 지역업체 10평을 몇 배까지 인정해주겠다? 3배까지 인정해주겠다라는 말이 있죠. 그러면 20억이 있어. 그럼 곱하기 3배니까 몇 억이에요? 60억까지 참여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우리 전문면허 업체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전문면허 업체는 지역의무 공동도급의 지역업체의 10평을 몇 배까지 인정해준다? 3배까지 인정해준다. 이 내용도 잘 한번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왜 3배라는 기준을 왜 더 쓸까요? 좀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셨나요? 혹시 그 지역의무 공동도급은 공고문에서 이런 문구 확인해 보시면 뭐 지역업체의 최소 지분율은 49% 이상이어야 됩니다. 뭐 40%, 30% 이런 말 들어보셨죠? 자, 보통 지역사랑 타지역사 공동도급하는 것을 바로 지역의무 공동도급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 대표사를 지역사가 많이 할까요? 타지역사가 많이 할까요? 여러분들이 지역사입니다. 여러분 지역사신데 우리는 실적이 다 만점이야. 그럼 다른 업체랑 다 조인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혼자 참여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타지역사랑 지금 조인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죠? 뭔가 실적이 좀 부족하니까. 그죠? 타지역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전국적으로 따져보면 보통 타지역사가 대표사를 하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타지역사는요, 지역사한테 지금 내가 실적으로 도와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10%만 가져가세요. 우리 업체 90% 가져갈게요. 마음 같아서는요, 10%만 주고 싶은 거죠. 근데 공공원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지역업체의 최소 지분율이 몇 프로? 49% 이상이 됩니다. 라는 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49%라는 제도를 둔 건데요. 문제가 뭐냐면 49%를 인정을 해줬어. 그러면 그거 49%만큼의 뭐가 필요하냐면 10평이 또 필요한 거예요. 10평이. 근데 이 업체가 지금 지역사가 지금 실적도 없는데 10평이 또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몇 배까지 인정해주겠다? 3배까지 인정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그 지분율 이상으로 비율 써보세요. 이게 바로 다 지역업체를 살리는데 의미 있는 제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업체의 토찰 금액을 점수로 환산해서 평가하는 항목이 바로 입찰 가격 평가고요. 업체의 수행한 능력을 평가하는 수행 능력 평가 안에는 시공 경험과 경영 상태가 들어있는데요. 여기 시공 경험 옆에 보시면 뭐로 평가한대요? 실적. 근데 많은 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요, 실적이랑 시평은 다른 거 아시죠? 다른 건데 이거를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거 잘 기억해 주세요. 시공 경험은 무조건 뭐로 계산한다? 시평이 아니라 실적으로 계산한다. 이거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적 보통 몇 년 실적 알고 계세요? 보통 뭐 3년 실적도 있고 5년 실적도 있고 최근 10년 실적도 있고 어떤 실적 있죠? 또 준공 실적도 있잖아요. 그렇죠? 보통 4개의 실적으로 평가하는 게 바로 시공 경험 평가입니다. 3년, 5년, 10년 준공 실적으로 평가하는 게 바로 시공 경험 평가이죠. 무조건 실적으로 평가를 받는다. 이거를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옆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죠. 실적 입찰과 실적 이외 입찰이 있네. 그죠? 한번 적어볼까요? 실적 입찰 옆에다가 적어보세요. 실적 입찰 옆에다가 면허 지역, 그리고 최근 10년, 그리고 특정한 공사 실적 적어볼까요? 면허, 지역, 최근 10년, 특정한 공사 실적. 자, 그리고 실적 이외 입찰을 적어볼까요? 면허, 지역 적어볼까요? 면허, 지역. 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공고문을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본 공고는 상하수도 공사업을 보연 업체로서 지역자는 부산광역시입니다. 면허랑 지역만 나와요. 참가자들끼리. 실적 입찰이에요? 실적 이외 입찰이에요? 실적 이외 입찰인 거죠. 보통 여러분들이 참여한 입찰이죠. 이게 실적 이외 입찰.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죠. 본 공고는 상하수도 공사업 면허를 보연 업체로서 지역자는 부산입니다. 그리고 최근 10년 이내에 어떤 특정한 실적을 보연 업체가 참여 가능합니다. 실적으로 제한하는 공고들도 있죠. 그것을 바로 실적 입찰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왜 잘 이해하셔야 되냐면 적격심사 기준서를 딱 펼쳐보시면요. 실적 입찰 기준서랑 실적 이외 입찰 기준서가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잘 확인하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려요. 근데 기준서를 딱 봤는데 이외에라는 말이 있어. 그리고 이게 바로 실적 이외 입찰 기준서고요. 이외라는 말 없다면 실적 입찰 기준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참여한 입찰은 실적 이외 입찰 기준서인데 실적 입찰 기준서로 평가를 받으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전문 면허는 우리 전문 면허를 갖고 계신 업체분들이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전문 면허는 어떤 법령 안에서 보호를 받죠? 우리는 어떤 법령 안에서 보호를 받죠? 건설, 산업, 기본, 법령. 줄여서 뭐라고 하죠? 건산법. 여러분들이 공고문 나오는 거 잘 보시면요. 참가 자격 맨 앞에 뭐가 제시되죠? 건설, 산업, 기본, 법령에 의거해서 석공사업, 상하수도 공사업이 필요합니다. 맨 앞에 건산법이 제시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어떤 법령이다? 건산법입니다. 기준서를 보시다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별표는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건설공사에만 해당됩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여러분들만 보셔야 되는 별표인 거예요. 근데 딱 기준서를 딱 봤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령 이외의 공사는 이걸 보세요. 라는 말이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보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해되셨나요? 우리는 어떤 법령? 우리는
건산법에 의한 공사 또는 건산법에 따른 공사 이렇게 적혀있는 기준서만 살펴보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건산법이라는 내용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교양 상태는 뭐 이런 거죠. 뭐 재무 비율, 신용평가, 종합평가 이 세 개 중에서 점수 잘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서 평가를 받으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뭐 기술 능력, 뭐 신인도 나와 있는데 뭐 여기 보시면 기술 능력은 기술자를 평가하는 것이고 신인도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신인도? 신인도가 이거 뭐 아시죠? 뭐 여성 기업, 뭐 장애인 기업,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기업이라면 뭐 몇 점을 주겠다. 근데 가점도 있지만 어떤 점수도 있다? 감점 내는 점수도 있다, 그렇죠? 뭐 우리나라의 뭐 평균 사망건수보다 뭐 우리 업체의 뭐 사망건수가 뭐 몇 퍼센트 뭐 증가했을 경우에 뭐 몇 점 감점하겠다 이런 내용들. 뭐 최근 1년 이내에 뭐 과징금을 또는 부정당 업체로 서명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 뭐 마이너스 몇 점을 감점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죠. 그래서 플러스도 있지만 마이너스도 있다. 이런 것도 잘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떤 회원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강사님, 적격심사 점수 더했을 때 몇 점 이상 되셔야 낙찰자로 선정받을 수 있죠? 100점 만점 중에서 몇 점 내야 되죠? 몇 점? 95점 이상이 되셔야 낙찰자로 선정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회원님이 전화가 왔어요. 강사님, 저 1순위가 오랜만에 됐는데 계산을 해보니까요. 지금 1점이 부족해. 94점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1점이 입찰 가격 점수에서 지금 1점이 부족하고요. 우리 업체 신인도 점수 찾아보니까 신인도에서 2점 보완할 수 있더라고요. 이 2점으로 부족한 1점 보완할 수 있나요? 라고 전화가 왔어요. 보완 가능할까요? 지금 1점이라는 점수가 어디서 부족했죠? 입찰 가격 점수에서 부족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낙찰 하한가 밑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걸 점수로 끌어올려서 순위를 1순위로 만들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신인도라는 것은 입찰 가격 점수가 부족했을 때 보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신인도라는 것은 바로 수행능력평가 점수가 부족했을 때에만 보완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인도다. 이렇게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교재 보시면 기준서가 나오죠? 여기 보시면 이 조달청 기준서인데요. 실적에 의한 경쟁 입찰 공사. 얘가 바로 실적 입찰 기준서고 밑에 보시면 실적에 의한 경쟁 입찰 이외에 이런 말이 나오죠? 뭐예요? 이게 바로 실적 이외 입찰 기준서다. 나뉘어져 있다.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1순위가 되시면 작성을 해야 될 자기평가표인데요. 여기 보시면 1번 같은 경우에는 뭐 공고의 정보, 2번은 업체의 정보, 3번은 담당자분의 정보를 작성하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4번 나오는데 4번 보시면 배점과 자기평점이 있는데, 자기평점과 심사평점이 있는데요. 우리가 작성해야 될 것은 두 개죠. 배점이랑 자기평점. 자기평점이 뭐예요? 우리 업체의 점수겠고요. 배점이 뭐예요? 배점? 기준서에 나와 있는 만점 점수를 작성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밑에 보시면 뭐 방부정 표시로 나와 있죠? 종합평가표는 어떤 것만 작성하라? 해당되는 것만 작성하라 라고 있죠? 이런 부분들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시공 경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공 경험에 대해서. 자, 오늘은 우리 실적 2회 입찰, 여러분들이 자주 참여하시는 실적 2회 입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나와 있을 겁니다. 자, 볼게요. 첫 번째. 오늘 뭐 조달청이랑 지자체 기준서만 설명을 좀 드릴 건데, 나는 조달청 지자체뿐만 아니라 나는 국방부도 참여하고 토지도 참여하고 다양한 발주처에 참여를 하는데, 오늘 조달청 지자체만 설명드려가지고 다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오늘은 두 개의 발주처에 대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오늘 두 개의 법령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첫 번째가 어떤 법령? 국가계약법령이죠. 국가계약법령은 어디 발주처가 있죠? 조달청뿐만 아니라 국방부, 토지, 그죠? 뭐 수자원, 도로공사, 농어촌, 가스공사 다 국가계약법이죠. 대표적인 발주처가 조달청이기 때문에 조달청 기준서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조달청 기준서만 잘 해석이 가능하더라도 다른 발주처들은 원활하게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걸 알고 계셔도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지방계약법은 지자체죠. 지자체 기준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가계약법 기준서를 보실 때는 첫 번째로 이게 실적 입찰이냐 실적 이외 입찰이냐를 먼저 판단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보시면 실적 입찰인가요? 실적 이외 입찰인가요?
2회의 입찰이죠. 두 번째입니다. 여기 보시면 몇 년 실적으로 평가한대요? 지금 현재 5년 실적이 몇 년도 실적을 5년 실적이라고 말을 하죠. 23, 22, 21, 20, 19년 실적을 5년 실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3년 실적은 어떻게 되죠? 23, 22, 21년 실적을 3년 실적이라고 말을 하죠. 근데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실적 입찰 기준서를 볼게요. 실적 입찰 기준서를 보면 여기 보이세요? 몇 년 실적으로 평가한다고 되어 있죠? 10년 실적으로 평가한다고 되어 있죠. 그럼 10년 실적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23, 22, 21? 그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요. 공고문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입찰 공고일 기준 준공이 된 최근 10년 실적 이런 말이 있거든요. 기준이 뭐다? 입찰 공고일 기준이에요. 오늘이 공고일이면 오늘로부터 과거로 10년 실적을 10년 실적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보세요. 지금 10년 실적에는 2024년 실적이 인정이 되죠. 근데 3년과 5년 실적에는 2024년 실적이 인정이 아직 되지 안 되죠. 이런 차이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잘 모르고 계시니까 잘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년 실적은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계산이 되어진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점수는 실적 개수 곱하기 15점이라고 되어 있고요. 실적 개수는 당해공사 업종의 실적 합계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앞에 잘 볼까요? 여기 보시면 당해공사 업종의 실적 합계액 또는 여기가 뭐라고 되어 있을 거냐면 공사 실적 합계액이라는 문구가 나올 거거든요. 근데 여기가 어떤 문구로 나오든 뭐 당해공사로 나오든 공사 실적 합계액으로 나오든 어떤 문구로 나오든 다 몇 년 실적이냐면 몇 년 실적이래요? 얘는 다 5년 실적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5년 실적. 이해되셨죠? 당해로 나오든 공사 실적 합계로 나오든 다 몇 년 실적? 5년 실적입니다. 5년 실적. 나누기 기초금액 곱하기 1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을 적어볼까요? 1이 뭐냐면 적어보세요. 실적 배수라고 합니다. 실적 배수. 실적 배수. 개수가 아니라 배수. 예를 들어볼게요. 잘 생각해보세요. 5년 실적이 10억입니다. 10억. 기초금액은 5억이에요. 그럼 실적 개수가 뭐가 되죠? 10억 나누기 5억이 뭐예요? 어렵나요? 2죠, 2? 그래서 2입니다. 여기 대입하시면 되겠네요, 대입. 2 곱하기 15는 몇 점? 30점. 근데 여기 앞에 보세요. 만점 점수 몇 점? 15점. 반 평점 상하는 몇 점이다? 15점을 넘길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실적 개수가 1이 나와도 15점. 2가 나와도 몇 점이에요? 15점인 거죠. 3이 나와도 15점, 100이 나와도 15점인 겁니다. 그렇죠? 그럼 실적 개수가 1 이상만 되면 다 만점이겠죠? 1, 2, 3, 100 다 만점이니까 공식을 만들어 보면 실적 개수는 1 이상 되면 다 만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만점 공식은 5년 실적은 기초금액의 1배 이상 되면 만점이에요. 교재에 다 나와 있죠? 이거 하나 알고 계시면 국가계약법 다 끝났습니다. 왜? 뭐 바뀌는 거냐면 이 끝자리만 계속 바뀌는 거예요. 끝자리. 앞에 보시면 이 배수가 몇 배예요? 1이죠. 그래서 만점 공식 끝자리가 1이 되는 겁니다. 여기가 2분의 1이면 여기가 2분의 1배가 되는 거고 끝자리가 2배면 여기가 2배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국가계약법은요 무조건 어떤 금액으로 계산한다? 이거 잘 기억해 주세요. 국가계약법 무조건 어떤 금액으로 계산한다? 기초금액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기초금액. 국방부 뭐로 계산해요? 기초금액으로 계산해요. 도로공사 뭐로 계산해요? 기초금액으로 계산해요. 그렇죠? 수자원 뭐로 계산해요? 기초금액으로 계산하죠. 농어촌 기초금액으로 계산하죠. 가스공사 기초금액으로 계산하죠. 근데 발주처마다 다 달라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토이스트 공사는 공사 예정 금액에 배수 적용하겠다. 그렇죠? 도로공사는 뭐 설계 가격에 배수 적용하겠다. 수자원공사는 평가 기준 금액에 배수 적용하겠다. 뭐 그렇게 뭐 평가 기준 금액 뭐 공사 뭐 예정 금액 뭐 나오지만 다 뭐냐면 기초 금액입니다. 기초 금액. 국가계약법 무조건 어떤 금액으로 계산한다? 기초 금액으로 계산한다라는 거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제가 뭐 국가계약법을 총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한번 적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추정 가격 10억 미만과 10억 이상으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추정 가격 10억 미만과 10억 이상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추정 가격 10억 미만이면 2분의 1배입니다. 2분의 1배. 그리고 추정 가격 10억 이상이면 1배예요. 1배. 다시 한번. 추정 가격 10억 미만이면 2분의 1배고 10억 이상이면 1배다. 근데 이거는 국가계약법이니까 어떤 금액이? 기초금액의 2분의 1배, 기초금액의 1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 두 개만 기억해 주시면 끝났어요. 국가계약. 우리 한번 문제를 보면서 한번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면 지금 조달청이죠. 기준서, 조달청 기준서를 따릅니다. 그렇죠? 국가계약법이죠. 국가계약법은 10억 미만과 10억 이상을 기억하시면 된다. 여기 보시면 추정가격 10억 이상이에요? 10억 미만이에요? 10억 미만이죠? 그럼 몇 배? 2분의 1배. 어떤 금액이? 기초금액의 2분의 1배죠. 그럼 필요한 실적 얼마예요? 3억 5,495만원에 반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거 이상 갖고 있으면 몇 점이다? 만점이 되는 거죠. 이거 잘못 나왔네. 이거에 반만큼 필요하다. 근데 이거보다 보니까 이걸 반이니까 뭐 한 1억 얼마 되겠죠? 근데 더 많죠? 몇 점이 된다? 만점이 된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보면 국가계약법 무조건 추정가격 10억 미만이냐 10억 이상이냐를 잘 살펴보시면 된다. 10억 미만이면 2분의 1배고 10억 이상이면 1배다. 국가계약법은 어떤 금액이? 기초금액이 계산한다. 이것만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자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교재에 보시면 지금 이 세 줄이 지금 네모칸 박스 쳐져 있을 겁니다. 이 세 줄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보시면 몇 년 실적으로 평가하죠? 5년 실적으로 평가한다라고 되어 있죠? 5년 실적? 앞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어떤 가격? 이게 중요한 거예요. 추정 가격입니다. 추정 가격. 자, 이 두 개만 잘 기억해 주세요. 국가계약법은 어떤 금액? 기초금액. 지방계약법은 어떤 가격? 추정 가격. 이거를 좀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 우리가 일단은 전문공사예요. 우리가 전문공사에 참여를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럼 전문공사로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전문면허를 가지고 이런 공사도 있죠. 상호진출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렇죠? 종합이랑 전문이랑 같이 들어가는 공사를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문면허를 가지고 종합공사에 참여를 한다. 그럼 종합공사 기준으로 평가를 받으셔야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까 조달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실적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볼게요. 100억이 필요한데 실적이 10만 원이 부족해요. 100억이 10만 원이 부족해요. 그럼 15점 만점 중에서 뭐 한 14점 길게 막 처리하니까 뭐 14.95, 뭐 14.96 나올 거예요. 그렇죠? 맞죠? 그 보완할 수 있는 폭이 뭐 0.04 정도 되겠죠. 근데 지자체는요, 100억이 필요한데 실적이 1원이라도 부족하다. 몇 점 빠져요? 이걸 잘 기억해 주세요. 조달청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부족하다면, 보완해야 될 그 폭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지자체는 실적이 부족하다면, 보완해야 될 그 폭이 굉장히 크구나. 이런 것들을 잘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동도급 때도 마찬가지죠.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 교재에 나와 있죠? 요즘 계산한 식인데요. 5년 실적 나누기 업종별 추정 가격 곱하기 100을 했을 때 전부는 몇 프로죠? 80% 이상이죠? 공식을 만들어 보면 이렇게 됩니다. 교재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죠? 또 이거 하나, 이 공식 알고 계시면 또 다 끝났어요. 왜냐면 이 끝자리만 계속 꼭 바뀌는 거예요. 끝자리가. 보세요. 끝자리가 어떻게 바뀌는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만점 기준이 몇 프로죠? 80%죠? 여기다가 100으로 나누시면 돼요. 80 나누기 100은 0.8. 그래서 0.8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종합공사에 참여해요. 종합공사. 그럼 100 나누기 100이 되겠죠? 100 나누기 100은? 그래서 1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만점 기준이 70%라면 0.7, 60%라면 0.6, 50%라면 0.5가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만점 기준에다가
그냥 여기다가 100으로 나누시면 그게 바로 실적 개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만점 공식들 다 똑같잖아요. 조달청이랑 똑같잖아요. 비슷하잖아요. 그죠? 조달청은 여기가 뭐였죠? 기초금액이었죠? 지자체는 뭐로 바뀐 거예요? 추정 가격으로 바뀐 거죠? 이거를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 공고에는 예를 들는 거예요. 금속창호랑 습식 방수가 필요해요. 근데 금속창호는 예를 들어서 70%고요. 습식 방수는 30%예요. 전체 추정 가격은 100억입니다. 그럼 100억에 금속창호가 70%죠? 70% 하면 얼마죠? 70억이 뭐예요? 바로 금속창호에 대한 추정 가격이 되는 거예요. 습식방수는 30억이 바로 이 습식방수에 대한 추정 가격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 하냐면 업종별 추정 가격이라고 해요. 근데 이런 공고도 있죠? 면허가 딱 하나야. 포장, 석공, 금속창호 면허가 딱 하나입니다. 몇 프로죠? 면허가 하나면 100%죠? 100%이기 때문에 전체 추정 가격과 업종별 추정 가격이 어떻다? 똑같다라는 거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면허가 하나면 100%이기 때문에 전체 추정 가격과 업종별 추정 가격이 똑같다. 근데 면허가 2개 이상이라면 전체 추정 가격 곱하기 그 업종에 대한 비율을 곱한 게 뭐가 된다? 업종별 추정 가격이 된다. 여러분들은 면허 뭐 1개, 2개 뭐 참여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2개 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면허가 하나면 전체와 업종별이 똑같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지자체죠? 지자체고 12억이고 여기 보시면 기준서 보시면 지자체고 12억이니까 이 기준서를 봐야겠죠? 근데 보니까 면허를 보시면 면허가 지금 전문 면허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종합공사예요? 전문공사예요? 전문공사겠죠? 전문공사 보니까 몇 배예요? 몇 배? 80%니까 0.8배. 어떤 가격에? 추정 가격에 0.8배 하시면 되겠죠. 면허가 몇 개예요? 하나죠? 하나기 때문에 전체 추정 가격에 0.8배를 하시면 되겠죠. 10억이 필요하네요. 근데 우리 업체 실적은 12억 갖고 있네요. 더 많이 갖고 있죠? 몇 점이다? 만점 15점을 가져가는 거예요. 15점. 자, 정리해보면 국가계약보험 무조건 어떤 금액으로 계산한다? 기초금액으로 계산한다. 그렇죠? 그리고 지방계약보험은 어떤 가격으로 계산한다? 추정 가격으로 계산한다. 이 부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잘 보세요. 제가 2024년도 2월에 면허를 냈고 지금까지 50억이라는 실적을 냈어요. 근데 50억이라는 실적을 협회에서 지금 인정을 해주나요? 안 해주죠. 근데 50억이라는 실적을 인정해주겠다라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한번 적어볼까요? 이 중공실적은요, 지자체입니다. 지자체 별표 5번과 별표 6번에서 인정을 해줘요. 이 적격심사 기준서라는 것은 별표라는 것으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뭐 별표 1, 별표 2, 별표 3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이 중공실적이라는 것은 지자체 기준서 별표 5번과 별표 6번에서 인정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자, 교재를 보시면 이런 기준서가 있을 겁니다. 이 지자체 별표 5번인데요. 제가 아까 위에 있는 세 줄을 잘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위에 있는 세 줄? 위에 있는 세 줄을 보시니까 몇 년 실적으로 평가한다고 되어 있죠? 아까 이런 말이 있어요. 뭐 3년간, 5년간, 간이라는 말이 있었죠. 근데 지금 보니까 간이라는 말이 있나요? 없죠. 그럼 뒤에까지 읽으셔야 돼요. 3년 이상 실적이에요. 보세요. 지금 3년 실적이 어떻게 되죠? 21, 22, 23년도가 3년 실적이죠? 3년 이상 실적을 평가하겠대. 무슨 말이에요? 준공 실적을 더해서 평가하겠다라는 말이에요. 정리해볼까요? 3년 이상 실적이 어떤 실적이다? 3년 실적 더하기 어떤 실적? 준공 실적을 더해서 평가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별표 5번과 별표 6번에서 준공실적 인정이 되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전문면허 업체분들 혹시 우리가 면허를 뭐 새로 냈어. 그래서 실적이 없어. 그럼 우리는 적격심사 평가받는 공고에 참여할 수 있나요? 없죠. 적격심사를 평가하지 않는 어떤 공고에 참여하셔야 돼요? 어떤 공고에 참여하죠? 참여해야 되죠? 그죠. 수의계약, 그죠. 수의계약. 근데 수의계약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죠. 수의계약 1인 견적이 있고 2인 견적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참여하는 게 2인 견적이거든요. 2개 이상 업체가 경쟁해서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인 수의계약 2인 견적인데요. 금액이 커요, 작아요? 작아. 그래서 뭐라고 하죠? 소액 수의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소액 수의 공고. 이 소액 수의는 추정 가격을 말씀하셨는데 얼마였죠? 2억 이하가 바로 소액 수의가 나오는 발주가 되는 기준이거든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액 수의. 우리가 예를 들어 실적이 없어. 우리는 2억 이하 공고들만 참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중공 실적이 있다면 2억 이하가 아니라 더 큰 공사에도 참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공 실적이 있냐 없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있다면 지자체 별표 5번과 6번을 한번 살펴보신다면 더 큰 공사에도 참여하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보니까 이런 말이 있었죠. 종합공사, 전문 급악기 공사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4년 이상, 4년 미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4년 이상이 뭐냐면요. 적어보세요. 실적 발표 전이에요. 실적 발표 전. 4년 이상 실적 발표 전입니다. (4년) 미만은 실적 발표 후입니다. 실적 발표 후. 혹시 여러분들 전문면허 업체 우리 전문 같은 경우에는 2023년 실적이 언제 발표됐죠? 언제부터 적용되죠? 6월 1일입니다. 6월 1일. 답변이 다 다른데 6월 1일이잖아요. 그렇죠? 6월 1일.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6월 1일이 지났나요? 안 지났나요? 지났죠. 오늘은 뭐예요? 4년 미만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럼 몇 배죠? 0.6배만입니다. 그런데 오늘이 2025년 1월 3일이에요. 그럼 6월 1일 지났나요? 안 지났나요? 안 지났죠? 다시 한번 4년 이상이 되는 거고요. 또 2025년 6월 1일이 지나면 4년 미만이 되는 거고 2026년이 되면 다시 4년 이상입니다. 미만입니다. 그래서 바뀝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실적 발표 전, 실적 발표 후 이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이거 볼 건데, 이거 보시면 지금 2024년 5월 2일이에요, 5월 2일. 실적 발표가 됐어, 안 됐어요? 안 됐죠. 이때 3년 실적은 20, 21, 22년이겠죠? 근데 3년 이상 실적이라고 하니까, 자, 3년 이상 실적이니까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5월 2일까지, 공고일까지 기간을 준공실적으로 인정해주겠다라는 말이거든요. 계산해보면 1년, 2년, 3년하고 4년, 그죠? 4년하고 4개월 2일이 되겠죠. 4년 이상이 됩니다. 그죠? 근데 오늘은 실적 발표가 됐죠? 3년 실적은 21, 22, 23년도입니다. 3년 이상 실적은 3년의 이상 실적이니까 24년도 1월 1일부터 공고일까지니까 4년이 넘어야 나오나요? 안 넘죠? 이런 부분들 보여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보시면 지금 지자체고 전문이고 추정 가격은 4억 6,900만 원인데요. 이걸 보셔야 돼요. 이거 보시면 되죠. 이걸 보셔야 되는데 지금 보세요. 문제를 보여드리면 자, 공고일이 5월이라고 합니다. 5월. 5월이면 실적 발표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되죠? 그럼 몇 배예요? 몇 배? 4년 이상이니까 몇 배? 0.7배가 되는 겁니다. 근데 공고일을 보니까 공고일이 10월이야. 실적 발표가 됐죠? 몇 배? 0.6배가 되는 겁니다. 어떤 가격에 나와있죠? 어떤 가격이? 추정 가격의 0.7배, 0.6배가 바로 뭐다? 바로 필요한 실적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국가계약법은 기초금액으로 계산하셔야 되고 지방계약법은 어떤 가격? 추정가격으로 계산해야 된다. 이 두 가지 좀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호진출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면 원래는 우리가 경영상태 확인서에 나와 있는 전체 3년 실적과 5년 실적으로 평가를 받는 건데 지금 상호진출 같은 경우에는 전문공사 같은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지만 우리가 종합공사에 참여를 할 때 좀 계산하는 방법이 좀 바뀌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상호진출 같은 경우에는 상호진출 실적 확인서에 나와 있는 우리 전문 면허 업체지만 우리 토목 분야, 건축 분야, 산업환경설계 분야, 조경 분야로 나뉘어진 실적으로 평가를 받는데 2021년 이후 실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상대 시장에서 진행한, 즉 종합공사에서 진행한 실적들만 그 실적 확인서에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2021년 이후부터 종합공사에서 진행한 실적이 없다면 실적은 다 영원으로 나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평가를 받냐면 21년 이후 실적으로 먼저 평가를 한번 1차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필요한 실적이 충족이 된다면 벌써 끝나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필요한 실적이 100억인데 2021년 이후 실적이 50억이에요. 부족한 실적이 50억이잖아요. 그죠? 그럼 50억 실적을 2021년 이전 실적으로 한 번 더 평가를 하겠다라는 게 바로 상호진출 적격심사거든요. 근데 지금 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들이 다 섞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재에 여러분들의 업체의 실적이 2021년 이후 실적이 있을 때 2021년 이전 이후 실적이 없을 때에 대한 부분들 예시 1, 예시 2로 해서 계산하는 방법들 교재에 다 정리해놨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잘 교재 보시면서 나중에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강의 여기까지 좀 진행할 건데 혹시 적격심사에 대해서 입찰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제가 우리 협회 담당자분께 명함을 드리고 갈 테니까 나중에 한번 문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협회 담당자분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개해 주신 이영재 연구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